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은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살아서 신이라 불리셨던 고 장병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박광수 님이 엮어서 2009년 정신세계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되었고요. 오늘은 164쪽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진짜 건강 비결 부분입니다.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어.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먹을 때 영양소를 따지는 것은 서양의 상식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양소에 따라 먹지 않고 빛깔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네 건강 비법입니다. 음식에도 다 색깔이 있거든. 그러니 어떤 색깔의 음식이 어디에 좋은가를 알면 쉽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행에는 색깔이 배당되어 있어요. 청, 적, 황, 백, 극 다섯 가지 색깔이죠. 고구려 사신도에 보면 좌총룡, 우백호, 남주잡, 북현무가 그려져 있잖아. 그 중앙은 황토색이고 그게 다 하나의 원리예요. 먹는 음식도 따져보면 간은 청색과 공명하니까 초록색 음식이 좋고 심장은 붉은색과 공명하니까 붉은색 음식이 좋고 폐는 흰색과 공명하니까 흰색 음식이 좋고 신장에는 검정색 음식이 좋고 비장은 황토색 음식이 좋은 법이야. 보리는 추운 겨울에도 청색을 띠며 자라잖아. 그러니 간에 좋지. 붉은 수수는 심장에 좋고 황토색의 기장은 비장에 좋아요. 흰 쌀밥은 폐에 좋고 검은 콩은 신장에 좋아. 곡식의 색깔은 이렇게 인체와 공명을 하고 생명력을 줘요. 반대로 오장의 병이 깊이 들었을 때는 상극작용을 써먹어야 해. 내 보기에 병원의 중환자들이 회복이 더딘 거는 음식이 잘못 제공되어서 그래. 병에 따라서 음식도 다르게 처방돼야 하는데 맞지 않는 걸 자꾸 먹이니 갑자기 혼수 상태가 되거나 영영 회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아주 쉬운 이야기로 간장병에는 매운 것을 먹이면 안 돼요. 금극목이라 간의 병이 더 나빠집니다. 맵쌀이나 소고기, 아욱, 대추 등을 먹이면 좋아요. 심장병에는 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파치나 개고기, 자두나 부추가 좋아요. 비장의 병에는 신 음식을 먹이면 안 돼. 콩이나 콩잎, 삶은 밤 같은 걸 먹어야 해. 폐병에는 쓴 음식 대신 소맥, 보리나 양고기, 은행, 부추가 좋아요. 신장병에는 단 것이 상극이요. 맵고 짜고 달고 쓰고 자극적인 것이 다 좋지 않아. 기장이나 복숭아, 파가 좋아요. 이렇게 오곡을 주식으로 하고 오가를 부식으로 하고 오육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오채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중환자들도 쉽게 원기를 회복합니다. 중환자들에게는 음식이 바로 약이기에 정확히 체질과 진단에 따라 먹어야만 해. 빨간색은 회음을 강하게 합니다. 산수유, 복분자, 오미자 다 회음을 강하게 하는 정력제예요. 여성에게 좋은 석류도 회음 에너지를 강하게 하니 갱년기의 여성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기운에 맞게 먹어야지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힘을 쓸 때는 고기를 먹어야 해요. 씨름 선수가 고기 안 먹고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만 쓰는 사람은 빨간 육고기를 덜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이것이 차올라서 가슴까지 가면 협심증이고 머리까지 올라가면 고혈압이고 거기서 터지면 중풍이 됩니다. 그러니 중풍을 다른 말로 하면 회음에 있어야 할 빨간 에너지가 머리까지 올라오는 병증입니다. 빨간색 과잉입니다. 이럴 때는 빨간색과 상극인 초록색을 써서 빨간 기운을 가라앉히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주황색 음식으로는 늙은 호박이 있어요. 단전과 자궁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이 늙은 호박을 다려 먹었죠. 우리 선조들은 이미 색깔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체에 다 적용한 것입니다. 감 역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이 단전에 힘을 주니까 감을 먹으면 단전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감이 설사를 예방하는 거야. 감 꼭지에는 그 기운이 몰려 있는데 꼭지 대여섯 개를 물에 달여 먹으면 설사가 멈춥니다. 감잎차도 단전에 힘을 주고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감하고 꽃게하고는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감이 가지고 있는 단전의 힘을 꽃게 다리가 다 잘라내니까 그래요. 오렌지나 귤, 당근도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근데 당근을 먹을 때는 오이를 같이 먹지 않아야 해요. 당근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이는 찬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이 되니까 함께 먹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황토색이나 노란색 음식은 비위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장살, 좁쌀 이런 것들이 체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살을 덜 찌게 합니다. 노란색 과일로는 망고가 있는데 체해서 토하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갈 때 주스를 만들어 따뜻하게 덮여서 먹으면 기운이 나고 체기가 뚫어지면서 토하는 것이 멈춥니다. 또 노란색의 달걀 노른자를 태워 기름을 내어 치질에 있는 곳에 바르면 좋아요. 그 이유는 노란색이 비위장의 색이고 이 비위장은 입술을 다스리는데 이 입술과 같은 구조를 가진 곳이 항문이기에 항문의 치질을 노란 달걀 노른자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캐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치질을 단번에 치료한 것이 있는데 집 없는 달팽이를 서너 개 구워 먹으면 즉효가 있어요. 달팽이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항문의 기능을 똥을 내보내려고 항문을 열었다가 오므리고 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서 집 없는 달팽이를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하면 치질이 나아요. 호박죽도 노란색이지. 체했을 때 공복에 따뜻하게 먹으면 체기가 내려가고 속이 든든해집니다. 아침에 밥을 안 먹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호박죽을 해서 먹이면 좋아요. 남편도 이렇게 호박죽 한 그릇 먹고 출근해야 백속이 든든해서 일도 잘하고 위장병도 고쳐집니다. 카레도 노란색이니까 소화를 돕죠.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주로 먹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위장병이 적고 위암도 별로 없다잖아? 그렇다고 노란색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 지혜를 발휘해야지. 체기가 있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해롭습니다. 카레도 냉화가 함께 있으니 체기가 있을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럴 때는 레몬이나 파인애플 같이 시고 단 과일이 좋아요. 반면에 소화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바나나가 좋아요. 허기를 면해주니까 그래요. 채소는 다 초록색입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좋아요. 하지만 채소도 그 성질에 따라 가려 먹어야 할 때는 가려 먹어야 합니다. 파나 양파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미역은 독소를 해독하는데 파는 양기를 돋아서 독소가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또 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담이 성해져서 무릎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60만 넘으면 관절염이 생겨 붓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배추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살집이 있고 뚱뚱하고 잘 붓는 사람은 60이 넘으면 배추를 덜 먹어야 관절염이 좋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배추를 한 달만 먹지 말아 보세요. 관절염이 수월해져서 걷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물론 깍두기나 열무김치는 먹으면 좋습니다. 가을 무는 동삼과 같으니까. 머위는 혈액순환을 잘 시켜 신경통에 좋습니다. 냉이는 봄의 초록 기운을 가지고 대지 위로 올라서서 넓게 퍼지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근데 파란색은 음식이 별로 없어. 그러니 푸른 하늘을 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남색은 바다의 색깔이기에 바다에서 나는 해주를 먹으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어요. 바다란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넓고 깊게 해줍니다. 그의 마음이 옹졸해지면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드넓은 바다의 숨결을 깊이 호흡하면 좋습니다. 보라색 음식으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를 자주 먹으면 현기증과 중풍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냉하거나 저혈압인 사람은 덜 먹어야 합니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가지나무를 뿌리까지 삶아서 그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으면 냉기가 빠집니다. 양배추에도 보라색이 있고 고구마에도 보라색이 있습니다. 포도도 보라색 과일입니다. 보라색은 내 부위에 영향을 주는 색깔이니까 이런 것들이 뇌질환, 중풍 등에 좋아요. 머리카락을 윤이 나고 빠지지 않게 하는 창포도 보라색입니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창포의 보라색 기운이 머리 부분에 기운을 주어 머리카락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포는 머리카락을 새로 나기도 하지만 수명을 늘리는데 또 최고의 명약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창포가 장수약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머리가 새로 난다는 것은 젊어진다는 것이고
젊어진다는 것은 오래 산다는 뜻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9마디가 있는 창포를 찾아서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방 안에서 100일 동안 말리고 가루로 빻아 하루 3번씩 먹으면 눈과 귀가 밝아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거는 신선들이 먹었던 음식이에요. 하지만 몸이 비대한 사람이 먹으면 살이 더 찌니까 조심해야 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제가 음식과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의 색깔과 효능을 찾고 정리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이 절판되었으니 국공립도서관 책바다를 통해 대출 신청하시거나 저처럼 꼭 소장하시고픈 분들은 국회 도서관 복사 서비스를 이용해서 3분의 1씩 부분 복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